안녕하세요, 한국남자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차는 이번에 렉서스에서 가장 작은 SUV로 만들어져서 탄생된 렉서스 UX 250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 차의 앞모습을 보시면 상당히 과격한 스타일로 생겼어요. 차는 작지만 그렇다고 앞모습이 작아 보이진 않고 앞모습이 온순해 보이진 않습니다. 마치 나 무시하지 마 이런 느낌의 헤드라이트하고 그릴이 있는 것 같아요. 뒷모습을 보면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디자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뒤에 이 백라이트가 빨간색이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전부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가티 시론 같은, 물론 아니라고 화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되게 라이트가 이쁘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까마귀들이 많이 울고 있네요. 리어 램프를 보시면 아주 모양이 특징적이에요. 약간 로봇 같은 느낌도 나고 이렇게 일자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튀어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렉서스 마크 보면 약간 이렇게 보라색 빛깔이 있잖아요. 이 뜻은 하이브리드 모델이란 소리입니다. 렉서스 250 하이브리드 모델은 기본적인 2.0 엔진의 하이브리드 모터가 뒷바퀴에 달린 모델로서 순수하게 모터는 뒷바퀴에만 전달돼서 움직이게 되고요. 앞바퀴는 엔진으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UX 모델 중에 하이브리드가 아닌 모델은 전륜구동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차의 옵션은 이곳 캐나다 기준으로 F2 스포츠가 들어간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퀴도 기존 17인치에서 18인치로 업그레이드 됐고 여러가지 추가적인 옵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그거는 실내에 타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럭셔리 모델 중에 대부분 프리미엄 휘발유를 넣게 되어 있지만 이 차는 일반 휘발유를 넣어도 전혀 문제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에탄올이 들어간 것도 넣을 수가 있네요. 아무튼 일반 휘발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토요타에서 나오는 CHR이라는 차가 있어요. 그 차하고 플랫폼 공유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휠 베이스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렉서스나 토요타에서 가장 컴팩트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작은 SUV는 없고, 그리고 이 SUV를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렉서스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160cm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신체 사이즈를 가지신 일본인 여성분이 치프 메카닉으로 이 차를 개발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에이시안 체형이나 그 정도의 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사용하기 더 편리하게 구조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이 그닥 와닿지 않는 게, 제가 키가 작은 편이 아닌데 상당히 공간 쓰임도 괜찮고, 더군다나 이 차는 그렇다고 한정적인 사람한테만 판매한 차는 아니잖아요. 이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살 수 있는 차기 때문에 누구나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측면으로 만들지 않았나. 단지 렉서스에서 그런 면으로 홍보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특징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나타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이 차 사이즈에 맞는 아주 어울리는 공간 같아요. 그렇게 넓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짐을 싣고 다니기에는 그렇게 좁지 않다는 점. 밑에 한번 보시면 다른 스페어 타이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럼플렛 타이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높이가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이브리드 모델은 럼플렛 타이어를 많이 껴요. 그만큼 타이어 공간을 아껴서 그 공간에 트렁크 공간을 늘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실내 공간을 보여드리면 이 앞에 지금 의자 세팅은
대략적으로 키가 160 정도 되시는 분의 키로 시트를 맞춰 놓은 상태고, 그 상태 그대로 뒤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뒤에도 넓은 공간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저쪽 시트는 지금 현재 한 175 정도의 사람이 앉아있던 포지션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쪽 시트 뒤보다는 동반석 사이트 뒷자리가 좀 좁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무릎 공간이나 특히 머리를 낼 수 있는 헤드 공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운전자가 키가 크거나 그럴 경우는 아무래도 뒤에 앉은 사람은 많이 좁겠죠. 실내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뒷자리에서 보는 콘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름대로 USB를 연결해서 모바일 장치 충전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송풍구도 있습니다. 뒷자리에서 시안성이 어떤지 밖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리창이 되게 귀엽죠? 작아서 실질적으로 옆으로 보는 시안성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시안성이 좋지 않다는 건 실내가 아늑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내는 많이 아늑한 편이에요. 그리고 전방 쪽을 볼게요. 네, 전방 쪽은 시야가 아주 좋아요. 썬루프도 물론 싱글 썬루프지만 나름대로 이 차의 몸집에 비해서는 작지 않은 썬루프를 가지고 있고요. 앞을 이렇게 보시면 전방이 확 트여서 시원하게 보입니다. 이런 시안성은 크게 불만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어두운 컬러의 헤드라이너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두운 컬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고급스러움을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답답한 면을 없지 않아 줄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옵션에 따라서 헤드라이너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있는 이런 스위치라든가 손잡이는 상당히 심플하고 간단해요. 크게 뭐 고급스러운 것도 없고요. 그 렉서스가 자랑하는 메쉬드 알루미늄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이 핸들에 그대로, 손잡이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의 컵홀더는 되게 심플한 컵홀더예요. 어떤 조여주는 것도 없고, 이 컵홀더 사이즈에 딱 맞지 않는 컵을 넣었을 때는 좀 흔들리거나 아니면 걸그럭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이 되어 보네요. 자, 기존의 렉서스 핸들은 히팅 핸들이 있어도 요 사이드 양쪽 면만 히팅 핸들이 들어왔는데, UX 모델은 이 위에 부분까지 다 히팅이 들어옵니다. 근데 물론 여기 F가 써있는 이 부분은 여전히 히팅은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거의 다 대부분 히팅 핸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기판을 보시면 운전할 때 필요한 메뉴들은 이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왼쪽에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때 그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센시티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이거는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이거는 이 차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후진하다가 설 시점에 다가가서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이 차는 자동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가운데 저 원형 계기판이 움직여요. 상당히 재밌어요. 네,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시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유류 잔량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온 게이지 이런 것들이 있게 돼 있어요. 자, 모니터를 보시면 상당히 가로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 모니터죠. 터치 스크린은 아니에요. 터치 스크린은 아니고, 이쪽에 보면은 마우스 패드가 있습니다. 마우스 패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에 있는 마우스 패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데 이 민감도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고 어느 정도 내가 패드를 건드리고 있구나 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도 조절하는 부분이 있고, 컨시어지는 핸들이나 시트에 히팅 관련된 부분, 통풍에 관련된 부분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유리 밑에 부분에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리가 내리거나 어느 정도 눈이 왔을 때 그 부분을 빨리 녹여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이제 메뉴를 보시면 뭐 내비게이션, 오디오, 뭐 블루투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앱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이 모니터 안에 다 삽입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측면에서 그렇게 편하게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앞으로 기술력이나 아니면 통신 관계 사항 등을 보완을 해서 운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은 이제 셋업, 여러 가지 자동차를 쓰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만지셔야 할 부분 같아요. 시계 같은 경우는 요즘 GPS를 통해서 다 자동으로 설정하게 돼 있죠. 네, 이곳은 썸머 타임제가 있어서 그 부분만 체크하셔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보시면 되고, 이제 자동차의 세팅을 보면 이제 메인터넌스는 뭐 오일이라든가 자동차의 관리 부분이고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제이션 보면 여러가지 이제 필요한 부분을 여기에 입력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이전에 렉서스의 모델들은 키에 일반적으로 여러가지 메모리가 입력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 UX 모델부터 리모트 키가 두 개가 나오는데 각자 하나마다 원하는 메모리를 다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의자 위치라든가 실내 온도라든가 라이트 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두 명의 운전자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때 가장 편리한 기능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기능이 이제 선택하게 돼 있죠. 그리고 제너럴에 가면 뭐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스크린 끌 수 있는 기능, 카메라 밝기 기능,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차가 머지않아서 한국에도 출시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메뉴가 기존의 렉서스도 한글이 지원이 되지 않았죠. 이번에도 어떻게 되할지 모르겠는데 꼭 한글이 지원이 돼서 사용하는데 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맵이 상당히 깔끔하게 보여요. 하지만 자동차 순정 상태의 맵은 그다지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 요즘 특히 구글 맵이나 이런 것들이 애플 카플레이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관심받지 않는 옵션 중에 하나가 이 내비게이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의 스위치들을 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사실 이런 스위치들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 차를 개발해서 나온 스위치들이 아니고 경주용 차를 통해서 나온 스위치들이에요. 그만큼 운전자가 빨리 보고 빨리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얼마 전에 제가 리뷰해드렸던 아우디 계열 차들이 이런 스위치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S나 RS 같은 경우 대부분 이런 스위치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밑에는 열선 시트, 열선 핸들 관련된 거 조정하는 사항이 있고요. 자, 요 밑에 요 안에 보시면 이게 핸드폰 무선 충전기예요. 근데 요 가운데 있는 검정 부분이 약간 난 슬립 패드 같은 걸로 돼 있어요. 미끄러지지 않게. 하지만 핸드폰이 좀 사이즈가 크거나 이런 것들은 코너링 할 때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쪽에는 파워 아웃렛이 따로 있고요. 이쪽은 홀드 버튼하고 EV 모드. 네, 이걸 누르게 되면 EV 모드로 최대한 운전하게 되죠. 네, 이 부분은 콘솔 박스고요. 콘솔 뚜껑이 이쪽 방향으로도 열리고 이쪽 방향으로도 열려요. 그래서 운전석이나 패신저 사이트에 앉은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우스패드 말고 별도의 여러가지 볼륨이라든가 특히 라디오 들을 때 편리한 기능들을, 음악을 들을 때 편리한 기능들의 스위치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볼륨이나 라디오 채널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스포츠, 노멀, 이코 버튼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가 여기 있고요. 이쪽은 미끄럼 방지하는 걸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여기 있어요. 실내를 보면 상당히 아늑하고 아주 간결해요. 좁은 공간에 여러가지 메뉴나 스크린이나 이런 장치들을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정리해서 넣는 거를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콘솔 박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크진 않아도 간단한 물건들을 수납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송풍구 조절 장치도 상당히 귀엽고요. 쓰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돌리고 움직이고. 네, 군더더기가 없어요. 깔끔해요. 이 파워 버튼도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라서 요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렉서스나 일본 차들은 주로 이쪽에 또 메뉴 버튼들이 많이 있었죠. 이 차도 마찬가지로 네, 이쪽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메뉴 버튼들이 좀 있어요. 뭐 크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라이트 드론 부분이 다 그냥 터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기 되게 편하죠. 불은 여기 들어오는데 스위치가 따로 있으면 스위치 찾아야 되잖아요. 특히 운전하다가. 하지만 여기는 그냥 불 나오는 데만 이렇게 살짝 터치만 해도 바로바로 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 선바이저가 익스텐드가 되는지 볼게요. 네, 이렇게 움직이네요. 이 기능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햇빛을 받다 보면 그 한쪽 코너에서 이렇게 맞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기능이 있으면 그런 것도 막아줄 수 있다라고 보여요. 별거 아닌데 참 유용한 기능이에요. 이런 가죽의 고급감하고 기본적으로 렉서스가 항상 자랑하는 브러시드 알루미늄하고 잘 매칭이 돼서 럭셔리한 느낌을 계속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차도 뒷자리 시트벨트 3개가 다 표시되고 있거든요. 제 뒤에 한 명이 타서 시트벨트를 매봤는데 그 맨자리는 이렇게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탔을 때 사람의 무게를 감지해서 시트벨트를 안 맸을 때는 경고음이 들립니다. 저는 사실 이 차 전에 RX랑 NX 모델을 전부 다 타봤었는데 RX는 실질적으로 생긴 건 되게 단단하게 생겼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렉서스만이 갖는 그런 부드러운 승차감이 있었어요. 약간은 무른 것 같은 느낌.
하지만 NX를 탔을 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단단하고 핸들이 조향하는 대로 차가 잘 움직여줘서, 심지어는 약간의 차는 잘 안 나갈지언정 좀 스포츠 드라이빙도 어느 정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의 움직임이 있었었는데, 과연 오히려 그거보다 더 작은 이 UX는 어떤 느낌을 주게 될지 상당히 많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깜빡이를 틀거나 와이퍼를 틀거나 하는 느낌들은 무겁진 않아요. 소리도 상당히 경쾌하게 소리가 나고 좀 맑은 느낌으로 다가오네요. 그리고 엑셀을 좀 밟으면 아무래도 4기통 엔진이 앞에 있다 보니까 그 엔진 소음은 들어와요. 하지만 하이브리드가 갖고 있는 그 미세한 그 전자음 같은 건 전혀 들리지 않네요. 지금 사실은 완전한 급격한 코너였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뭐 스포츠 드라이빙 하듯이 도는 게 아니라 차를 무게를 다 실어서 한번 돌려봤는데 전혀 요동치지 않습니다. 엑셀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CVT 트랜스미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쫙 밟았을 때 갑자기 가속을 확 한다거나 이런 느낌 들지 않는데, 그 서서히 올라가는 느낌이 이 엔진이 갖고 있는 그 출력을 올릴 수 있는 부분과 CVT가 같이 맞물려서 출력을 올리는 부분이 아주 잘 맞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시프트 페달을 써보고 있는 소리인데 변속이 상당히 빠르네요. CVT가 물론 무단 변속기긴 하지만 지금 제가 기어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낮춰보는데 실질적으로 변속이 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트랜스미션에서 오는 충격이라든가 이런 소음들은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에 예전에 했을 때 마티즈에 처음 그 CVT 미션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CVT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는 마티즈가 멀리서부터 오게 돼도 그 CVT 트랜스미션에서 나는 약간 그 전자노이즈 같은 소리죠. 잉 하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요즘 CVT는 많이 좋아졌네요. 특히 지금 이 CVT는 전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 도로는 회전만 가능할 수 있는 도로였는데 저기를 회전해 나와도 차가 별다른 출렁거리거나 옆으로 쏠린다던가 이런 느낌 별로 받지 못했어요. 렉서스에서 어떻게 이런 느낌으로 차를 만들었는지 많은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예전에 렉서스 하면 승차감 위주로 특히 어른들이 좋아하는 차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해서 차의 운동 성능을 향상시키고 차의 멋스러움을 향상시켜서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렉서스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자, 이 차는 자가 발전식 하이브리드잖아요. 하지만 이 차도 어느 정도까지는 전기로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전기 모드로 악셀레이트 페달을 상당히 살살 밟고 있거든요. 현재 38km? 근데 정말 살살 밟고 있는 거예요. 네, 40km가 되니까 더 이상 전기 모드로는 하지 않네요. 하지만 이것도 악셀레이터를 갑자기 빠르게 밟는다든가 이러면 속도하고 상관없이 바로 전기 모드가 해제가 됩니다. 만약에 40km까지 전기로 간다고 해서 그거를 이루려고 악셀레이터를 살살 밟으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뒷차가 빵빵거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차의 토크감을 느끼기 위해서 꽤 그래도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엔진 RPM이 올라가고 토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엔진의 소음은 약간 들어오는데 그 소음은 일반 4기통 차에서 느끼는 소음보다는 훨씬 조용해요. 단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조용한 렉서스에서 느끼는 그 정도의 소음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트랜스미션하고 CVT에 가장 운전할 때 다른 느낌은 어디를 빨리 가기 위해서 악셀을 꾹 밟았을 때 기어 단수가 있는 트랜스미션은 예를 들어서 3단 4단으로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2단으로도 내려가고 뭐 5단으로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3단으로 내려가기도 해서 탁 튀어나가는 그런 토크감 있는 느낌을 운전자한테 주는데 CVT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CVT는 좀 더 힘을 받는 느낌은 드나 어떤 토크감 있게 확 튀어나가는 느낌은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UX에 있는 CVT는 여러가지 소음이라든가 운동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향상이 됐지만 차가 아주 토크감 있게 달리기 위한 트랜스미션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엔진이 켜져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도 잘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엔진 소음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 소음 차단 설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부분을 렉서스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트 포지션은 가만히 운전 안 하고 있을 때 앉아 있을 때랑
운전할 때 느낌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실제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는 낮은 쪽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생각보다는 이란 뜻은 이 대시보드나 핸들의 위치, 앞에 창문을 바라보는 위치 등을 감안해서 보면 시트 포지션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릎이 높이라든가 발이 바닥에 닿는 부분을 계산하면 시트의 두께는 어느 정도 두껍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운전할 때 이 대시보드가 어느 정도 시야 높이로 올라오게 돼 있고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되게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차들이 그렇듯이 렉서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럭셔리 브랜드긴 하지만 여기에 쓰이는 이런 플라스틱 부분이라든가 이런 스위치 같은 부분들의 느낌들은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나머지 이 종합적으로 배치라든가 쓰이는 형태, 사용하는 옵션의 여러가지 기능들을 봤을 때는 되게 편리하고 그 나름대로의 멋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스티칭도 되게 굵게 넣었어요.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심한 내리막길을 가고 있거든요. 자, 엔진 브레이크를 한번. 예, 이것도 CVT지만 엔진 브레이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단까지 내려서 엔진 브레이크를 쓰고, 그리고 다시 오토로 올 때는 똑같이 플러스를 길게 누르시면 됩니다. 꼭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길 바랄게요. 브레이킹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차도 새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차가 갖는 초기 담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고요. 이런 초기 담력이나 어떤 브레이크를 딱 쥐어놔는 느낌은 새 차일 때랑 적어도 10,000km 이상 탈 때랑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브레이크 밟을 때는 얘도 에너지 재생을 하잖아요. 그런 소리가 약간 들려요. 약간 씩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거 말고는 브레이크에 대한 다른 소음적인 불만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코너링에서도 브레이크를 이렇게 잘 밟으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앞부분이 특히 바닥으로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요. 브레이크가 너무 밸런스가 안 좋으면 내리막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앞으로 쏠리는 느낌도 나고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UX는 휠베이스도 짧고 단단한 셰시와 하체를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이 브레이크는 당연히 이렇게 좋게 따라오는 게 아닌가도 싶습니다. 살짝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이 나면서 브레이크가 잘 서요. 차가 정차하게 되면 바로 엔진은 꺼지고 전기 모드로만 레디 상태로 되어 있고요. 제가 다시 EV 모드를 켜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V 모드로 다시 출발을 했어요. 악셀레이터 상당히 살살 밟고 있어요. 아직도 EV 모드 그대로 켜져 있고요. 이 EV 모드가 언제 꺼지는지 보시면, 네, 바로 40km까지 EV 모드로 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셀레이터를 상당히 살살 천천히 밟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는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설계가 된 차예요. 이 차 말고 하이브리드가 아닌 모델이 있습니다. 200이라고, 그거는 전륜구동 모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가 뒷바퀴에만 전달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엔진으로만 사용되는 이 UX 모델은 기본적으로 배터리랑 모터라든가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100kg가 좀 넘게 가볍습니다. 근데 그 100kg가 넘게 가벼운 거는 실질적으로 연비라든가 운동 성능에는 상당히 좋게 반응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일반 길을 다닐 때 요철을 만났거나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갔을 때는 상당히 튈 염려가 있어요. 네, 가속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운드가 많이 커지네요. 이게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에서 같이 오는 사운드로 느껴져요. 그리고 핸들은 똑바른 길을 운전할 때는 크게 느낌이 다가오진 않는데 코너링을 할 때는 약간 핸들이 크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핸들을 많이 돌렸는데도 차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핸들이 약간 큰 느낌이 있어서 아무래도 짧게 턴을 한다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끼어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핸들인 것 같습니다. 이 차의 운동 성능을 봤을 땐 충분히 핸들을 이거보다 약 1인치 정도 더 작은 핸들을 넣었어도 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핸들은 분명히 어떤 다른 차종과 같이 쓰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외로 여기 시계가 참 이상하다 싶었는데 느낌 괜찮네요. 여러모로 쓰임새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 자리에 만약에 디지털 시계를 넣었으면 좀 재미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가 멀리 있어서 안 보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한눈에 잘 들어와요. 멀리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에 앞에서 운전하는 자리에서 앞을 바라보는 것보다 뒷자리에서 앞을 바라보면 시야가 훨씬 좋잖아요. 빗물에 많이 가려지지도 않고.
그런 느낌인 거죠. 모니터가 멀리 있다라는 거는 그 모니터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모니터에 터치를 하지 못해서 약간의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차의 안내를 내가 받는다라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단지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앞유리를 통해서 햇빛이 반사가 되는 건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분명히 제가 운전하는 중에도 전기 모드로 가는 경우가 있고 엔진 모드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 다의 변환하는 시점이 전혀 느낌으로 오질 않아요.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다는 얘기겠죠. 지금 엔진 모드인가 보면 배터리 모드고요. 지금 배터리 모드인가 보면은 엔진이 켜져 있고요. 그 부분은 확실히 이 자가발전식 하이브리드는 토요타 계열 회사가 상당히 앞선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발끝의 느낌도, 원래 이 자가발전의 차들이 브레이크 밟을 때 브레이크에서 약간 이렇게 반대로 밀어내는 느낌의 브레이크를 많이 갖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는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안 하시면 브레이크는 전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반 차하고 똑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순간순간에 그 하이브리드 차만에서 나는 그런 소음 아니면 장치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정말 최소한 돼 있어요. 거의 들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나 이럴 때 설 때 아니면 정차 중에 차가 약간 세팅이 바뀔 때 그런 정도의 소음만 들릴 뿐이지, 그 이외에 하이브리드가 갖고 있었던 기존에 우리가 들었던 소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들이 점점점 발전해서 그 완벽 쪽에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이 차도 여러분들이 타보시면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좋아졌어 라는 느낌을 말씀을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이 자가발전식 하이브리드는 연비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그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고속도로는 아니고 시내 주행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고속도로는 실제 엔진 차하고 같이 연비 테스트를 해보면 1km, 2km 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리터당. 하지만 시내에서는 정말 큰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이 차 같은 경우는 당장 이 차의 엔진 모델이 있잖아요. 이 렉세스에서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 시내 연비에서는 뭐 리터당 3, 4km 이렇게 차이 나는 걸로 돼 있고, 고속도로 연비는 리터당 한 1km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를 다니시고 좁은 공간에도 주차를 하셔야 되고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되게 고급감 있게 운전하실 수 있고, 차가 그렇다고 막 멋없게 출렁거린다던가 무게중심이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차가 모양새 빠지게 된다든가 이런 느낌은 전혀 없으니까 아무런 걱정 안 하시고, 그런 시내 주행이라든가 아니면 항상 넓은 공간이 없을 때 거기에 맞춰 주행하기에는 이 차가 최적의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제 시승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영상을 찍고 나면 이것도 할 걸 저것도 할 걸 이렇게 후회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항상 잘 짚어주세요. 항상 물어봐 주시고, 모자란 영상이나마 여러분께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또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